11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출전이 고려서니까 고려시대고요. 왕이 선정적 난문에 거동하여 사신 요불과 사연 등 6인을 접견하고 입전이를 붙자 요불 등을 만약 구성을 되돌려줘. 구성은 뭐가 있죠? 동북구성이 있죠? 전부 다 이게 고려시대에 가는가. 바로 동북구성 반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원래 고려에 대해서 여진은 부모의 나라처럼 이제 따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와남부 아골타가 이제 크게 성장하면서 국경을 넘어 침범해오자 이제 이거를 이제 격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고려 군대가 기병이 좀 약해.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거를 조직을 건립니다. 이게 바로 1104년 고려 숙정대인데 그 이듬해에 이제 예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고 예종 때 드디어 이 별무반을 끌고 1107년 여진을 토벌하여서 동북구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너무 경비도 많이 들고 지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여기 또 이 사신들이 요의 사신 거란의 여진의 사신들이 이걸 반환을 요구하자 결국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뭐 쉽게 고를 수가 있겠네요. 나가 되겠죠. 이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단재신처의 역사인식. 단재신처에서 이 사건을 조선 역상 1000년대 대1대 사건을 평가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뭐죠? 묘총의 서경 천도운동의 좌절이 되겠습니다. 즉 묘총의 서경을 천도하고 금국을 정벌하고 이건 굉장히 진취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개경파 우두머리인 김부식.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승리를 하면서 결국 역사가 이후로 우리나라가 4대적 보수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과 개경파 김부식의 토벌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의일은 어렵죠. 이성계가 위화돼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하였다. 신진 4대부를 구시점이 되는 이성계 신흥 무인 세력 위화대군을 통해서 최영을 제거했다는 것은 이성계와 신진 4대부가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년 된 1391년에는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권까지도 신진 4대부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실의 외척인 이자개변이 척흉경에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이자개변이 아니죠. 묘총의 서경천도운동 약 10여 년 전인데 1126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문벌 귀족 내에서도 결국 크게 모순이 드러난 그런 것이고 결국 이것이 폭발해서 두 개로 갈라진 개경, 서경 이게 바로 묘총의 서경천도운동이죠. 그 다음에 조이총의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대를 제거한 도마다 1174년 이거는 반무신적 성격과 함께 또 하나는 서경유소 조이총 바로 묘총이 난 실패 이후 이쪽 지역 주민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항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항을 제거한 목적이다. 100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결국 이것이 원인이 돼서 거란의 2차 침입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 13번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경정원년 처음으로 직관, 현직과 산관, 전직 각품의 전시가를 제정하였다. 바로 고려의 관리들에 대한 투지는 바로 시정전시가에 대한 설명이죠. 이후 이제 개정되고 다시 한 번 더 개정이 된 것이 경정전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시가의 특징은 바로 논밭, 전과 임야까지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에 보면은 공양왕 3년 1390년 도평에서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 왕이 따랐다. 바로 과전법이 되죠. 고려의 관료들에 대한 토지제도입니다. 과전법은 전시가랑 거의 유사해요. 뭐 수조권,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조를 이거는 똑같지만 차이가 있다면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 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기억, 가, 전자 시지를 지급하여 수치, 수조권을 행사하겠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전법의 특징인 어떤 것이 있느냐? 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 됩니다. 세습은 안 되는데
미망인과 어린 유가족의 생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수신전과 미망인인 수신전, 어린 유가족인 휴량전을 지급해서 생계를 보장해줬고요. 직관상간 처음엔 다 줬어요. 그런데 한번 개정이 되죠. 바로 세조 때 직전법 1466. 이때는 현직만 주고요. 세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직관상간, 근데 각품을 이제 전시과를 주는데 이때 문제점은 이제 인품과 관품을 같이 고려했어요. 직관상간 다 주고 이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개정 전시과에서는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인품은 빼고 관품만 고려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직상간 다 줬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 경정 전시과 때는 현직만 주게 됩니다. 지급량도 크게 줄어들게 되죠. 다음, 그러니까 이 니은은 어떻게 되죠? 관리의 사망 시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전시과에 대한 설명 아니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뭐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지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디귿 보면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과전법은 원칙적인 경기 지역인데 태종 때 잠깐 하삼도 충청 전라 경상 쪽으로 잠깐 이관했다. 1417년 다시 1440년 세종 때 경기로 환원해서 이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경기 지역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고려는 어땠느냐? 고려는 뭐 특별한 말은 없어요. 전국을 단위로 줬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례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이 인품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시정 전시까지 해당하는 것이고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 개정 전시는 실판품 전시가가 되는 것이죠. 공복보다 더 자세하게 나눈. 자, 그래서 이거는 과전법과 관련이 없는 이제 경정 전시가, 고려 경정 전시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번. 밑줄은 이 왕협정 노선. 이 그림은 고려 제31대 왕과 그 왕비인 노국대장 공주, 원 출신 공주죠. 영정입니다. 이 왕은 원명 교칙에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바로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되겠죠. 공민왕은 즉위하고서 이현종의 건의에 따라서 변발, 호복 이런 것 등을 거부하는 이제 시작을 해서 반원자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이 있느냐, 다시 옛날로 다 모조리 다 환원을 시켜요. 뭐 관제를 복구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고려를 간섭했던 뭐 정동 행성을 폐지한다, 이문서로 정동에서 이문서를 폐지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제 원나라가 짓던 영토인 이제 쌍성 총괄물을 무력으로 수복을 한다든지, 이런 반원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권문세족 정치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 뭐 정방을 폐지한다든지 있고요. 특히 이제 노국 대장 공주가 죽은 다음에 슬픔에 빠지면서 이 권력을 신돈, 무당 무색 승려 주신 신돈에게 주면서 이 신돈이 바로 전민 변전 도감을 통해서 토지, 노비, 이 권무세족에 빼앗긴 억울하게 된 이런 농민들 구제를 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신돈을 결국 제거하면서 자제력을 잃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제위소도 미소년들에게 결국 살해당하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양성되었던 이제 신진 사대부가 이때 많이 등용이 되죠. 통해서 신진 사대부에 의한 개혁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정방 폐지 요것이 이제 바로 공민왕 때 있었는데, 공민왕 때만 정방 폐지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또 하나 유효한 것은 이제 충선왕 때도 이러한 공민왕과 유사한 정책이 있었지만 권문세족에서 좌절이 되고 충선왕 자체가
반은 몽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개혁은 하는데 자꾸 원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방 폐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이제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 기관으로 이색을 대사성으로 해서 정몽주, 이승인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신진사대가 크게 양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1.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했다. 무학칠대. 이거 고려 예종대죠.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과거에서 이제 사학에 밀리게 됩니다. 사학 시비도 최충원의 문헌공도 등 그러자 이제 구제학당 최충이 구제학당인데 9개 전문 강좌가 있듯이 무학제 등 7제 전문 강좌를 개설해서 관학진흥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외침에 대비하기에 광군을 창설했다. 여기서 외침은 이제 거란의 시침에 대비해서 광군을 창설한 사람은 바로 광종의 형이었던 고려 정종이 되겠습니다. 949년에 47년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계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로 협의했다. 이건 고려 광종의 업적이죠. 958년 전국에 12목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했다. 이건 고려 성종의 업적이죠. 983년. 다음 1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 48-1호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평창은 오대산이 있고 여기서는 상원사 월정사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월정사 8각 9층 석탑밖에 없겠죠. 상원사는 이제 동정이 유명하고 당시 불교 문화의 화려하고 기술적인 면모, 전체적인 비례와 조각 수보의 착시 다각 다층 8각 9층이니까 다각 다층이죠. 탁 봐도 다각 8각 9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이거 3번 아니죠. 3번 이거는 이제 그 다보탑으로 보이게 되네요. 불국사에 있는. 그 다음에 4번은 정림사 5층 서탑. 그 다음에 이건 전탑 양식 같아요. 아마 안동 신세동 7층 전탑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안동에 이제 전탑이 많죠. 그 다음에 자 1번이냐 2번이냐 굉장히 다각다층이라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8각 9층 이제 여기서는 이제 8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9층이고 요거는 10층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천사 10층하고 조선전기 원각사 10층 거의 똑같아요. 모방된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둘은 텐데 요거는 이제 그 골순계 이쪽 그 보륜 보주 요쪽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보면은 금방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8각 9층탑이죠. 바로 월정사 8각 9층탑이고 요거는 이제 대리석 석탑이고 화려한 남아불교적 치장 양식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천사 10층탑은 원각사지 10층 석탑하고 거의 똑같다. 대리석탑이라는 거. 석탑이 아니라 단순한 석탑이 아니라 대리석탑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이곳은 강진의 만덕산에 위치한 백년사 백년사 결사 수선사 결사에 대항하는 진울의 바로 요새죠. 고려 후기 당시 무신정권기 이후에 고려 불교가 타락을 했는데 이거를 개혁하기 위한 요새의 백년사 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얘기 나오네요. 요새가 법화신앙 그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백년사 결사 당시 강진의 토호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몽골과 항쟁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진울의 수선사결사 양립을 했습니다. 그 진울의 수선사결사 바로 이게 바로 정예결사 이게 나중에 이게 바로 수선사 결사가 되겠고요. 불교 개혁운동. 그 다음에 우이천이 불교 통합을 위해 해동천체증을 이건 이제 고려 중기 또는 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있었던 사실이고요. 각군이 해동 고승전을 저술하여 승리된 전기를 기록하였다. 고려에게 민족적 자주적 사서가 많이 나오는데
꼭 알아둘 것이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규보의 동명한편, 일연의 상국유사, 이승의 제왕운기. 여기 각훈과 5번의 항공유사. 당시 이제 무신정권기의 그런 자주적 성격, 그리고 몽골, 항몽, 원의 간섭기, 이래서 민족의식의 각성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고요. 상근색전 불교 중심의, 그 다음에 정사 그런 것보다는 야사 이런 것 등을 많이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 있다. 유명하죠. 다음 17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기가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궁궐한 천도를 위해 축조한 궁궐과 정각 이름을 신하에게 짓게 한 뒤 그 신하를 불러 정각 이름의 상징을 다. 이번에 경에 올린 정각의 이름 중 근정전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는 것이요?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과 관련됐겠네요. 경복궁 등 이 조선 한양 천도와 관련돼 있고, 완전 조선의 이제 설계자라고 볼 수 있죠. 전각을 다 짓게 한 거. 바로 정도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도전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제니까 태조가 되겠죠. 태조 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뭐 태조는 그다지 업적으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그런 정치를 했다. 그리고 왕자들 이런 것들을 사병들을 몰수해서 이제 그 표전문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명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조롱하는 도중 정도전이 이제 그 당시 세자 방석 제일 막내인 방석을 이제 하필 이제 세자로 세웠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방원 등 왕자들과 관련된 그런 왕자인난이 있게 됐죠. 여기서 결국 방석을 후원하던 정도전이 살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398년이고요. 이때 방석과 정도전 등이 살해당하면서 태조 이성계는 왕위를 이제 둘째 아들인 이제 방과 바로 정종이 되죠. 물려주고 자신은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다시 한번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이제 같은 동복의 형인 이방원의 형인 방간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진압을 하고서 결국 이제 실세가 된 이러한 방언이 두려운 정종은 역시 또 왕위를 물려주고 결국 태종이 왕이 됐는데 너무나도 괘씸해서 태조 이성계는 함흥 자기 근거지인 함흥에 거하면서 권력을 다시 해소하려고 막 별의별 일이 있죠. 사신들 아련한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조사이의 그런 사주를 봐서 이제 한번 붙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패하고 말게 되죠. 이후 이제 이방원의 그런 실세를 인정하고 궁궐로 돌아와서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재는 건 1498년 이 왕자의 난이었던 그 기간에 있었던 1차 왕자의 난 것이 맞고 이때 이 경복궁 등 정각의 이름을 지었던 정도전이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왕 학문 연구기엔 집현지 세자 1420년 이건 바로 세종대왕 관련돼 있죠.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해 호패법이 실시되었다. 호패법 또 신분과 억울함을 거 이런 거 다 태종왕후 관련돼 이방원.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5레가 완성이 됐다. 웬만한 조선 전기의 문헌은 세종 때 책에서 다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때죠. 그 다음에 궁궐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당백전이 마련되었다. 상평동의 100배 그냥 명목같이 올린 거. 이거 바로 경복궁 줄건에 관련된 바로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그런 집권 기간이죠. 틀린 것이죠. 자, 다음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의 민상안정을 위해 시행한 다양한 사회시책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 민상안정의 여러 사회시책은 고려하고 조선이 좀 유사해요. 약간만 다를 뿐이니까 거의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각각 의창을 두었어요. 의창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상평창을 두고 병원에 해당하는 동서대변, 약국에 해당하는 해빙국 이런 것 등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물가 조절의 상평장 맞고요. 의약품을 제공하는 해민궁. 그 다음에 기근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황 차료를 간행하여 보급했어요. 잘 모르면 그냥 놔두세요. 예.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위하여 동서대변을 했어. 맞죠? 자, 그 다음에 고려에서는 이제 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펀드라고 보면 돼. 기금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자 등을 통해서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데 빈민을 구제한다. 구제할 제자, 위할 위자, 제위보 그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보호 외에도 뭐 팔관보, 학보 이런 것 등도 있긴 하는데 이 빈민 구제 기금은 제위보도 좀 알아두시고요. 뭐 동서, 활인서, 재생원, 유랑자들 뭐 이런 거, 노숙자들 그런 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구강 차료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네. 처음 보고 뭐 신기하고 이런 거 조금 답이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아는 거 교과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종대는 실용적인 학문이 발전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의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무엇일까요? 세종대학의 과학기술의 발전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세종대왕은 민생 안정을 이제 중시하고 농업이 중요하죠. 농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시간 측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강수량 측정이라든지 농서 간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재 뭐 이런 것 등등. 자, 그래서 시간 측정과 관련돼서 앙부일구 해시기에 한양을 기준한 역법서 달력과 관련된 칠정산 뭐 이런 것 등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웬만한 뭐 업적은 다 있는데 자 옳은 거 이렇게 있는데 자 개량된 금속칼자인 갑인자가 주조됐다. 금속칼자가 제대로 발전하게 돼서 세종대왕 때 많은 서적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 이제 갑인자인데 이 갑인자는 특징이 뭐냐면 식자판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고 또 효율성이 높고 기존에 비해서 악교식으로 이렇게 붙여놔 가지고요 착탈이 간편한 그런 금속 활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조심할 게 개미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버지 부왕인 태종 때 나온 것이고 1402년 갑인자는 1434년 세종 때 있었던 굉장히 능률적인 그런 금속 활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폭탄의 일종인 비격 진천내가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언제 정확히 만들어졌지만 임진왜란 중에 이제 일종의 그 뭐죠 날아가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해 거중기가 설계됐다. 바로 정약용과 관련돼 있죠. 이 거중기가 정조 때 화성 건축에 크게 이용이 됐죠.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진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영조 때 1740년 축척 개념 백리척이 나오게 되죠. 사상의학을 전입한 동익수세본이 이재마의 동익수세본 1494년 고종 때 사상의학, 태양, 태음이 뭐 이런 것 등등. 그래서 갑인자 꼭 알아주시고요. 갑인자 칠정산. 그리고 이제 그 의학서와 관련된 것은 함약 직성방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에 대한 업적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자, 모모가 붙인 광릉을 가다. 광릉 붙이는 이제 조선 세조죠. 뭐 잘 모르더라도 한 명의 거는각에 별난을 켜 계유정락에서 왕에 오른 누구누구는 육교 적기를 실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광릉이 이제 그 석회 다짐으로 굉장히 알뜰하고 검소하고 근엄한 축성이었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조의 업적을 찾으면 돼요. 세조의 업적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바로 직전법. 직전법을 실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군사, 지방 군사 제도로서 거진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것 등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직전법이고 아까 이제 과전법 전시가 문제 나왔지만 현직 가격에만 수주료 지급을 했고 1466년에 실시를 했는데요. 수신전 출량전을 폐지해서 세습도 사실상 다 막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이 거진을 중심한 것은 이제 진관 체제가 되겠죠. 예. 4군 육진을 설치해 오늘날 영토 압록강 두만강을 북방여동했다. 이건 세종대왕. 잘 모르면 훌륭한 일은 다 세종대왕이다. 대전의 평화를 편찬해 통치체를 정비했다. 마지막 경국대전의 완성 체제인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개혁돼 나온 것이죠. 고종 흥선대원군 때 기후약절 체계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이제 1609년 광해군 때 이제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습니다.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이 구성됐다. 이거는 이제 영조 때죠. 1750년 군역의 부담을 줄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